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수능 특강이죠. 수능 특강 2강이고요. 2강 3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고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풀고 들어갈게요. 자, 근데 너무 쉬운 거냐 넘어갈게요. 자, 1번.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물체를 가만히 놓은 후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것을 그림 상황이 어떤 수평면이 있나 봐요. 수평면이 있고 수평면이 있고 수평면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대요. 질량이 있겠죠, 당연히. 질량이 있는 물체를 힘 F로 잡아 당긴다고 합니다. 1번 문제고요. 자, 그랬을 때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시간, 단위는 뭐 안 나와 있네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뭐죠? 힘이네요. 자, 힘이고. 자, 그러면은 힘의 크기가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일정하게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주기는 t일 때 하고 2t일 때, t일 때 하고 2t일 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f, 여기가 EF.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t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P1, 2t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P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처음 물체가 놓여져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시간이 t라는 시간이 됐을 때하고 뭐 2t라는 시간이 됐을 때 물체의 위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물체는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가 한 거하고 똑같죠? 힘이 곱하기 시간을 곱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뭐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삼각형의 넓이 하나예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하나가 여기에 해당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요 시점의 운동량을 P1이라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겠죠, 운동량은.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운동량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편하겠죠. 왜? 0에서부터 변화량을 따지는 게 편하니까. 그럼 0에서부터 여기 P2까지 그럼 여기 0에서부터 P2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P2니까 그러면은 이 넓이를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전체 넓이를 계산하는 게. 자, 그런데 이 작은 삼각형하고요. 요 사다리꼴하고 넓이비가 몇 대 몇이 떨어지냐? 1대 3의 비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여기하고 전체죠. 그럼 몇 대 몇? 1대 4가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넓이비가 1대 4가 떨어지니까 운동량의 충격량이 1대 4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1대 4가 되겠죠. 그럼 P2분의 P1이니까 답은 얼마? 4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2번. 자, 1번 이상 없으면요. 2번으로 갈게요. 자, 1번에서 주의사항은요. 항상 누적 0에서부터 운동량의 변화량, 0에서부터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지니까 이 넓이, 이 큰 넓이 해갖고 1대 4가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상 없으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 수평면상의 점 P. 자, 2번이에요. 자,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상의 점 P를 속력 2m/s로 지나는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 F가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죠. 그러면 항상 그래프에서 Y축이 힘이고 X축이 시간이다. 그럼 이건 충격량이고 즉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볼 거고 조심하실 거는요. 그래프를 보다 보면 X축이 시간이 아니라 X축이 거리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할 거는 X축이 거리, Y축이 힘으로 되어 있으면 이때 만약에 면적이 발생하는데 이 면적이 발생한 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니까 뭐가 돼요? 한 1이 되는 거죠. 이때는 운동량, 충격량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시간으로 줬으니까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얘는 척기 속도가 0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2kg짜리 질량의 물체가 있었고요. 조심할 사항은 얘가 속도가 있었네. 얼마? 2m/s라는 속력이 있어요, 이미. 자, 그럼 P가 여기고요. 그럼 얘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운동량을 P0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4kg/m라는 운동량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초기 조건으로. 자, 처음에 0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프 볼게요. 자, X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
단위가 초단위고요. Y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는 뉴턴이네요. 자, 이랬을 때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까지 몇 초 만에? 2초 만에 증가했어요. 여기. 자, 이 상태에서 5초까지는 힘이 일정하네요. 자, 문제 묻는 거에만 답합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 1초일 때만. 그럼 1초일 때만 보세요. 1초일 때. 1초일 때는 내분점이니까 이거 얼마?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물체는, 수평면에 있는 물체는 1초인 순간에는 2kg짜리 물체가 그냥 얼마? 2N의 힘을 받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럼 가속도를 구해라. 그럼 F는 MA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몇 뉴턴의 힘으로? 2N의 힘으로. 질량 몇 kg짜리가? 2kg짜리가. 그럼 가속도가 얼마? 1m/s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운동량의 크기는 5초에서 2초에서 4배냐? 라고 물어봤는데 2초일 때까지의 넓이 요만큼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수평면 위에 t가 0일 때, 그 다음에 t가 2초일 때, 뭐 거리 관계는 아니에요. t가 5초일 때 이쯤만 잡을게요. 그냥 실제 거리는 아닙니다. 처음 운동량은 얼마? 4. 그 다음에 2초까지는 운동량이 얼마? 요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 4 곱하기 2니까 4만큼의 운동량이 증가가 돼야 되니까 여기 운동량은 8 플러스 4가 증가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계산하고 싶은데 그냥 저는 이걸로 더할게요. 여기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4, 3이니까 4, 3, 12. 여기서 12가 증가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여기서 운동량은 20.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5초일 때가 4초일 때, 5초일 때 운동량은 20. 그 다음에 2초일 때 운동량은 8. 그럼 4, 8이 30이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걸 뭘 노린 거냐면요. 여기가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량이 16이니까 이게서 4, 4, 16 이렇게 계산한 건데 만약에 이게 성립한 게 맞으려면 처음 속력이 얼마? 0이면 말이 되죠. 처음 속력이 0이어야지만. 자, 그러면은 니은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주면은 넓이비가 4배 차이인데 이렇게 준 걸로 봐선 초기 속도가 0이어야지만 가능한데 0이 아니구나. 그러면 무조건 땡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커트하시면 돼요. 실제 수능이나 실제 시험에서는 일일이 다 계산할 시간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귿. P에서 Q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 P에서 Q까지니까 여 끝에서 이 끝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때 넓이가 16이니까는 그럼 충격량은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6이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3번 가보죠. 혹시 안 되면은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3번. 자, 3번.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4m인 물체 B를 향해서 플러스 X방향으로 5V라는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충돌 후 B는 플러스 X방향으로 2V로 운동을 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고 싶으면 그림을 다 그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충돌 전, 충돌 후 그림을 그려놓으시고요. 처음에 A가 있는데 질량 M짜리예요, A는. 근데 이 방향으로 O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질량이 4M짜리인데 근데 B고요. 처음에 B는 어떻게 돼 있죠? 정지해 있는 이라고 써요. 처음 속력이 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부딪히고 났더니 자, 충돌 후 A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가르쳐 준 것 뿐이에요, A는. 자, B는 4M짜리 그대로 있겠죠? 자,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속력이 V가 생겼겠죠? 그리고 얼마? 2V로 운동을 한대요. 자, 얘를 바라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A의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던지 아니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보세요. 저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을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할게요. 충돌 전 A 운동량 얼마? 5mv 더하기 B는 얼마죠? 4m짜리가 속력이 0이었으니 그냥 0이죠. 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때 크기도 일단 모르겠어요. 잠깐 보유. 얼마인지 모르겠고 더하기 이거 둘이 곱하니까 얼마죠? 8인분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거 0이고 그럼 이거 5nv. 그럼 여기도 5nv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3nv가 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속력은 몇 V? 3V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기억 충돌 후, 충돌 전이 아니라 후예요. 속력은 방향 따지지 마시고 크기만 따지는 건데 A가 B보다 크다가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니은 충돌 후 A는 마이너스 X 방향 반대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자, 디귿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어때야 돼요? 이거는 계산 하나 많아져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 같으면요, 이거 어떻게 낼 거냐면은 크기자를 뺄 거예요. 자, 서로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건 맞는데 부호는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운동량, 저기서 나온 것처럼 충격량은 같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충격량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방향이 반대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낼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 어떠실는지 모르겠어요. 더워요? 그렇지. 치사하게 혼자 밥 먹고 오니까 덥지. 나 밥도 못 먹었는데. 아,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얘는 대놓고 부채질밖에 안 했어.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어. 방금 뭐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나한테, 나 쳐다보고 뭐 하는 거야, 그런 줄 알고. 에이, 정호가 싸가지가 없어도 그 정도 싸가지 없진 않아.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죠. 기억 니은이니까. 자, 4번 갈게요. 자, 다음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5m짜리 물체 B를 향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뭐야? 똑같은데? 아, M, OM이네, 이번에는. 깜짝이야. 나 지금 3번 풀다 4번 푸는데 내가 4번을 풀었나? 하는 생각을 했잖아. 자, 4번입니다. 자, 4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OM인 물체. 자, 여러분들 그림이 만약에 안 그려져 있고 글로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B인데 질량이 몇 M? 5M짜리래요. 자,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돼 있대요? 정지, 그럼 V가 얼마? 0. 꼭 표시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운동하다가 B와 정면 충돌한대요.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가 P고 A와 B의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래요. 자, 충돌 후 M짜리가 있고 5M짜리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A, B인데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가 자, 방향은 표시 안. 자, B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A는 이 방향이 될지 이 방향이 될지 몰라요. 일단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상태인데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 그러면 P1이라고 해볼까요? 충돌한 다음을. 그러면은 B가 A의 3배니까 여기 3P1, 여기는 P1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차피 충돌 전후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겠죠? 자, 충돌 전의 운동량, 즉 얼마예요? 여기 속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동량이 P만큼 있었어요. 그럼 나중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 P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A가. 그럼 둘은 같은 방향이니까 4P1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2P가 되는 거죠. 요렇게 돼요. 경우의 수가. 그러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P1이 얼마가 돼야 돼요? P1이 4분의 1P가 돼야 되고요. 얘는 P1이 2분의 1P라는 경우의 수를 갖게 돼요. 지금 경우의 수 논리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사실은 뭐 다른 거 보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이대로라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 경우라면은 오른쪽으로 얼마? 4분의 3p.
얘는 왼쪽으로 얼마, 오른쪽으로 얼마? 4분의 1p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질량이 지금 이때 속력을 뭐 V라고 할게요.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이대로라면 4분의 1 V가 되는 거죠. 뭐 속력이 줄었으니까 그렇다 칠게요. 얘는요. 그럼 여기다가 V가 그러면 얘는 3P1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4분의 3P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5M짜리가 얼마로 가야? 잠깐만 5에 4분의 3P가 나오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니? 여기다 5분의 1을 하고 다시 4분의 3V 요만큼의 속력을 가지면 되겠네요. 그치?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왜냐면요 이대로라면 얘가 4분의 1V인데 이대로라면 얘는 더 느린 거죠. 생각해봐. 부딪혔는데 이게 앞에 있던 놈인데 부딪혔어요. 그럼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려야지. 같이 간다고 치면은. 얘가 더 느리면 어떻게 된 거야? 퉁퉁퉁퉁퉁퉁퉁 계속 부딪히면서 간다는 소리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뭐 당구 좀 쳐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죠, 이거는? 그치? 응. 당구 칠 줄 알아요? 응. 쳐봤어요? 얼마? 몇 쳐? 네. 당구 칠 줄 알아요? 오, 당구 좀 쳐요? 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딱 야, 우리 당구 한번 쳐볼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애들하게 우르르 돌려가고, 이런 거 아니야? 어? 응. 그래, 많이 마셔라.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는. 그쵸? 이건 불능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들은요, 그냥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반대 방향이려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꼭 반대 방향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간다? 자, 그럼 방향 잡았고. P가 2분의 1P예요. 아, 그럼 얘는 이 방향으로 2분의 1P.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 2분의 3P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속력 계산할게요. 이제 이건 필요 없죠? 지울게요. 경우에서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P를 뭐라고 놨죠? MV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 이 방향으로 2분의 1V가 돼야 되겠죠? 자, 얘는 그럼 5M짜리가 5분의 1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3V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 오른쪽으로 10분의 3V가 되면 되겠네요. 숫자가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 속력은 충돌 후예요. 충돌 후. 속력은 A가 B의 3분의 5니? 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다 3분의 5만 곱해보면 되겠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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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V. 딱 맞죠? 그럼 맞네요, 기억이. 제대로 푼 거 맞아요. 자, 니은 A,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까? 네, 맞아요. 자, 디귿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다? 2분의 1P다. 역시 맞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봤는데 헷갈리잖아요. 이러면은 방법은요. 좀 이거는 편법이긴 한데 니은에서 보시면 A와 B의 운동 방향이 반대라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럼 문제에서 니은이 맞던지 니은이 틀리던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얘는 생각해 볼 게 뭐죠? 아, A가 부딪힌 다음에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꼭 해보시면 되겠죠. 그랬는데 반대니라고 했을 때 실제로 반대로 넣어보세요. 그랬을 때 풀렸는데 뭐 별 하자가 없어. 그러면 괜찮은 건데 풀었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값이네? 그럼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4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5번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5번 문제를 좀 많이 생소해 하더라고요. 5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서 보시면은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OM인 물체 A, B가 각각 8V하고 2V로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충돌한대요. 자,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A와 B가 충돌을 하려면 당연히 A가 뒤에 따라가는 애가 더 빨라야 되겠지? 근데 가끔 풀다 보면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계산해서 나온다. 그럼 본인이 잘못 푼 거야,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B에서는 용수철이 달려있대요.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 B의 속력은 얼마니? 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에서 용수철이
뭔가 둘이 부딪혀서 최대로 압축된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용수철이 달린 수레라고 하면 둘이 가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치고 둘이 가서 부딪히면 용수철이 찌그러지죠. 그러면서 얘를 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최대로 찌그러졌을 때가 언제냐? 둘의 속력이 같을 때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되겠죠. 늘어나면서. 그럼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은 둘의 속력이 같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타입으로 바꾸면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가서 얘가 가서 부딪힌다. 그랬을 때 최대로 압축된 순간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되냐? A와 B가 함께 운동하는 요걸로 푸시면 되게 편해요. 요 상황이야. 요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 5번 문제는 요 순간을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대로라면은 얘가 여기가 8V, 얘가 몇 V? 2V로 가던 거죠. 질량이 M, 5M짜리가. 자,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은 처음에 얼마? 둘 다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방향이네요. 자, 8MV 운동량 더하기 10MV는 M, 여기가 M이고 여기가 5M이죠. 합이 몇 M? 6M짜리가 속력 V로 같이 갑니다. V1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얼마예요? 합치면 18MV죠? 이거 6MV니 V1이니까 M 날리고 6, 1은 6, 6, 22, 6, 3, 18, 3. 아, V1은 3V네요. 3V. 자, 그러면 최대로 압축된 순간에 B의 속력을 물어보나 A의 속력을 물어보나 똑같죠? 그러니까 답은 3V니까 답은 몇 번? 2번 되시면 되겠네요. 네, 맞았어요? 네. 어? 쉬운 것 같아요? 5번에서요.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에 둘의 속력이 같아지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면 쉬워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선 그걸 안 줬죠. 그냥 최대로 압축된 순간.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쩌라는 거지? 최대로 압축된 순간이? 나는 모르겠다. 에이, 끝내. 몰라. 그러고 끝나요, 보통은. 너희들을 가르쳐 보다 보면 느낀 건 뭐냐면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뭔가가 있고 그거에서 방향성을 잡죠. 방향성을 잡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지.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사칙연산은 쉬워. 알았지? 근데 사칙연산 해놓고 자기가 이제 나는 알아. 그럼 곤란해요.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 6번 갈게요. 내가 그래서 치사한 것들아 뭐 먹었냐? 치사하게 나 빼놓고 뭐 먹고 왔어? 어? 소. 소바가 뭐야? 야, 저기 내려갔다냐 밑에? 거기 내려가자마자 바로 있는 거? 그 집 맞아, 그 집 맞아. 돈도 없는 것들이 꼭 비싼 것만 먹고 와요 또. 그럼 또 그것만 먹었겠어. 또 만두도 먹고 왔겠네. 잠깐만, 그 소바 되게 금방 나오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시키자마자 바로 나오지 않니 거기? 나 딱 한 번 가봤어. 어. 나처럼 이제 경제력이 어려운 사람은 가지 못하는 식당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다음에 6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기준선 P의 물체 A와 B를 가만히 놓고 무슨 뜻이에요? 처음 속력이 둘 다 얼마다? 0이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크기가 F이고 EF인 힘을 동시에 주었더니 각 A가 기준선 Q를 V라는 속력으로 통과하고 그 순간 B는 R을 통과했대요. 어라? 근데 R을 얼마라고 통과했는지는 안 가르쳐줬고 거리가 PQ, QR이 같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즉 여기 한 이쯤 잡죠. 자, 여기서 A가 있었고요. 여기 B가 있었는데 얘는 F라는 힘으로 여기는 EF라는 힘으로 근데 같은 시간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여기를 얼마의 속력으로 V라는 속력으로 갔고요. 얘는 여기를 얼마의 속력으로 지나간지 모르겠으면 V1이라고 할까요? 대신 이동거리가 몇 배? 2배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 참 많이 그렸었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둘 다 정지 상태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같은 시간 동안 갔는데 누구는 V만큼 누구는 얼마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동거리가 몇 배? 2배 차이 나야 돼요. 같은 시간에서. 그러려면요.
같은 시간으로 잘라보세요. 잘랐어요. 자, 저 삼각형의 넓이. 결국은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돼야 되겠죠. B가 더 멀리 갔으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동거리가 2배 차이 나니까 왜? 여기하고 여기 간격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1대 2의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때의 속력을 얘는 V라고 줬네요. 그럼 2배가 나려면 높이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여긴 2V. 아, 요게 2V라는 속력으로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인데, 그럼 선생님, 힘의 크기가 지금 2배인데요. 힘의 크기를 2배로 줬는데, 이동거리가 2배 차이 나고, 나중 속도도 2배 차이가 났어요.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이 일단 2배 차이가 나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그럼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시간 속도 괜히 지웠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같은 시간일 때 여기가 V, 2V가 된다는 소리고요. 가속도가 몇 배예요? 이게 가속도 A면 여긴 가속도가 몇 A? 2A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여기는 힘을 F만큼만 줬고요. 여기는 힘을 EF만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속도가 2배라는 소리는 둘의 질량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결론에 떨어지죠. 둘의 질량이 달랐으면 가속도가 2배 차이가 안 되겠죠. 힘이 2배인데 가속도도 2배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A와 B의 질량은 같다가 맞아요. 자, 니은 R에서 B의 속력은 R에서 PQR 여기네요. B의 속력은 EV 맞아요. 자, P에서 Q까지 P에서 Q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P에서 Q까지 A와 B가 받은 충격량이 크게 비율을 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과연 얼마일까? 이걸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이동거리가 1대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또 응용하는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 수 있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 우리 많이 하던 건데 기본적인 게 시간이 t 이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시간이 2t 그럼 여기가 v면 여기 몇 v? 2v 이렇게 잡히면 이 넓이하고요. 이 넓이는요. 몇 대 몇의 비율을 갖죠? 1대 3의 비율을 가져요.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1대 1의 비율을 갖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래프가 요게 아니라 다시 그려준 거 있었죠. 자, 시간 속도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번엔 여기를 시간 t로 잡고요. 여기 루트 2t로 잡을게요. 여기를 v라고 잡으면 여기는 루트 2v라고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몇 대면 1대 1이 떨어져요. 여기랑 여기가. 딱 그래야지만 1대 1이 떨어져요. 그럼 나한테 중요한 건 1대 1이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속도비가 1대 루트 2만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V2대 2V라는 건 내가 알아요. 여기가 이게 1대 루트 2니까 그럼 2V는 루트 2V2 그럼 V2는 루트 2분의 2V 이거 유리화시키면 얼마죠? 2분의 이거 루트 2V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2V구나. 그러면 뭐 구하래요? 충격량의 크기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충격량은 얼마야? 질량 m이니까 mv만큼 운동량이 증가한 거고 여기서는 mv의 루트 2배죠. 1대 루트 2네요. 그러면은 b가 a의 루트 2배다.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조금 생소하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 속도, 가속도, 힘 결국은 이거를 다 누적시켜서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이 끝나면 여러분들 일과 에너지가 들어가죠. 시험 범위가. 일과 에너지도 또 역시 이게 안 되면 일과 에너지도 역시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자, 7번.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못 푼 게 7번이에요. 7번은 한 번에 맞춰서 가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사실 7번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만약에 본인이 7번을 지금 풀었어. 아, 나는 지금 앞에서 하는 거랑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가 7번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다. 그건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이번 중간고사는 1등급이 뜨실 거예요. 근데 7번이 제대로 안 풀린다. 그럼 이제 좀 생각 좀 해봐야겠죠.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잘 찍는 연습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나? 찍기 화이팅. 자, 그럼 7번. 자, 그림과 같이 실 PQ로 연결된 물체 ABC가 직선 운동을 하다가 A가 수평면의 점 B를 통과하는 순간 그놈의 줄이 또 끊어졌네요. Q가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ABC는 질량이 각각 4, 2, 3입니다. 자, AC에서 A의 속력은 V와 OV라고 줬어요. 자, 이랬을 때 A와 B, B와 C까지 거리는 같은데 이때 뭐 구하는 거냐면 A에서 B까지 A가 받은 충격량과 B에서 C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을 구해서 그 비율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도전하는 게 좋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뭐 구하는지 좀 알고 갑시다. A, B, C라는 구간이 있는데 어차피 거리는 똑같아요. 구간 거리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따지고 보면은 질량 M짜리, 4M짜리하고 여기서 물체 두 개, 얼마? 질량 2M짜리하고 3M짜리가 같이 가요. 자, 근데 문제에서 주기는 여기가 얼마? 여기가 속력이 V, 여기가 속력이 5V라고 줬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속력 모르니까 V1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충격량의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차피 4M이라는 물체가 가는 건 맞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만 계산을 하면은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의 비율이 되니까 어차피 그게 답이겠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I2분의 I1이라고 했는데 I2분의 I1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5V 마이너스 V1분의 V1 마이너스 V를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왜? 어차피 질량 여기다 4M을 곱하나 여기다가 4M을 곱하나 어차피 나눠지긴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이걸 구하는 꼴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V1만 계산해내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V1을 계산하라는 게 목적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지? 한번 가만히 쳐다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둘의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나오죠, 여기는.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결론에 떨어져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묶여서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끊어져서 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가속도 A1이라고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속도를 A2라 그러면 나는 뭘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A1일 땐 다 같이 끌려가니까 전체 OMG라는 힘으로 이제 이거는 잘 할 수 있죠. 전체 몇 M짜리? 자, 힘은 OMG라는 힘으로 전체 몇 M이죠? 여기다 9M짜리네요. 가속도를 A1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 그럼 얼마예요? A1은 9분의 5인가요? 두 번째 이게 끊어지니까 결국은 2M짜리 하나면 2Mg라는 힘으로 전체는 이거 없는 거죠. 이제 이거 둘만 있는 거니까 6M짜리를 가속도 A2로 끌고 가니까 A2는 얼마예요? A2는 2, 3, 6이니까 3분의 1G가 되겠죠. 그럼 3, 3 하니까는 3. 그러면 얘가 5대 3의 비율을 갖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값을 사실 안 구해도 돼요. 왜? 5대 3이라는 비율만 알면 되니까 가속도비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가속도비가 5대 3이라는 사실을 찾았어요. 이게 중요하지. 자, 지금부터 그리고 약간의 스킬을 쓸게요. 자, 여기까지 계산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계산이 가속도가 계산이 안 되면 이것도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짜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알짜 힘이 한 일은 다시 알짜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외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중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 감소가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반대예요. 부호가.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 A에서 B 구간만 따져볼게요. R자임이 한 일, R자임 질량 4m짜리가 가속도 5A라고 하죠. 5A라는 가속도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L이라고 할게요. L만큼 간 거죠. 이게 R자임이 한 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 구간으로 가서는요. R자임이 한 일이 4m짜리가 가속도 3A로 거리 L만큼 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m 곱하기 첫 번째 여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니까 V1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2분의 1 MV 제곱하기 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4m 곱하기 여기서는 25 V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이거 자주 써먹어요, 생각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비율만 따지면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결국은 가속도비 4m 똑같고 L 똑같으니까 5대 3인 걸 알아요. 그치? 어차피 이것도 다 필요 없죠, 비율이니까. 그럼 여기도 5대 3의 비율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세상에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고 제일 단순하게 할게요. 그러면 V 여기다 V1 제곱 요거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V 제곱 대 요거 25V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은 몇 대면? 5대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V1이 계산이 되겠죠. 어차피 식에서. 그럼 V1은 몇 V다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계산이 되면 이제 답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또 계산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산을 해줄게요. 자, 내항, 외항 25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125인가요? 125V 제곱 마이너스 5V1의 제곱은 3V1의 제곱 마이너스 3V의 제곱. 그러면 넘어가면 이거 얼마야? 8V1 제곱. 넘어가면 얼마죠? 128V 제곱. 몇으로 나눠지죠? 얼마나요? 128을 얼마로? 128을 8로 나눠봐요. 8 안 나눠져요? 8 얼마야? 48 8, 5, 40, 86에서 16이네. 그럼 16V 제곱은 V1의 제곱 루트 씌우면은 4V는 V1. 아, 여기가 4V네.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네. 아까 여기. 그럼 결국은 4V 마이너스 V 여기는 5V 마이너스 4V 그럼 여기 얼마야? V분의 여기는 3V 그럼 답은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3이니까 5번 되겠네요. 5번. 이거 좀 까다롭죠? 요거는 2점에 놓기는 조금 애매했어요. 그냥 3점에다 놓는 게 좀 더 괜찮았고 여기 3점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좀 있어요. 굳이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고교 과정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좀 있고 아이디어 싸움이긴 한데 자, 요거 괜찮죠? 다음에 8번 가자. 여러분들 미안한데 그 뒤에 여러분들 빨리 빠지셔야 돼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갈게요. 자, 8번. 자, 요거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8번 갈게요. 이 근처에 이렇게 맛있는 데가 없나? 근데 이 근처 은근히 먹을 데 없어. 의외로. 여러분들,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도시락 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도시락 싸와서 이렇게 조용히. 어때? 어?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끔 보면 이제 성공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데 어떤 가난한 집 학생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밥을 해요. 근데 밥에다가 여러분들 식초 있죠? 물에다가 식초를 타고 식초를 좀 분 다음에 설탕을 부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요. 그리고 물을 넣어서 이렇게 휘휘 져서 녹여요. 그 상태에서 밥 위에다 부어요. 그러면서 밥을 이렇게 오물오물 하면은 초밥이 되죠, 이제. 거기에다가 김가루를 좀 뿌려요. 아,
가난해서 김가루가 없나? 그럼 그 상태로 이제 조물조물해서 주먹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봉다리에다 싸와요. 그래서 남들이 밥 먹으러 갈 때 불굴의 의지로 그래 나는 이 시간도 아껴서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한 입씩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좀 너무 심했나 이거는? 응. 무슨 저기 60년대 50년대도 아니고 그치? 응. 가끔 50년대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그렇게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 요즘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게 트럭이라고 쳐봅시다. 이게 승용차야, 주먹에 가서 부딪혀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 똑같죠, 어차피. 충돌하는 시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승용차가 받은 충격량과 이 트럭이 받은 충격량이 같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질량이 얘가 트럭이 10배 더 커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려면 속도의 변화량은 얘가 10배 더 커야 되겠죠. 그치? 자, 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항상 보던 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 나온 걸 좀 요약해 보면 만약에 질량 스몰 M짜리, 저기 대문자 M짜리 하고요. 대문자 10M짜리가 서로 부딪힌다. 그랬을 때,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는 서로 어때야 돼요? 서로 크기는 같아야 돼요. 절대값 씌울게요.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면 질량이 10배 차이 나야 되니까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여기가 10배 더 커야 돼요. 여기 10V만큼 변했다 그러면 여기는 델타 P가 V만큼 변해야 돼요. 뭐 물론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우리 절대값 씌워줍시다.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아, 승용차가 속도 변화량이 훨씬 더 크겠구나. 하지만 충격량은 어떻다? 같다. 이건 차 대 차를 비교했을 때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정호하고 뭐 동현이보다 제가 더 날씬하겠죠. 그쵸? 맞잖아. 너 70 넘지? 넘죠? 저는 넘어요. 자, 그러면은요. 어?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알아맞혀봐. 70은 넘어. 3? 75? 조금만 더 써. 그 정도 나가요. 너 몇인데? 몇이? 72.3? 애가 몸은 살이 안 쪘나 보네. 얼굴만 쪘나 보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셀프 디스할 필요는 없잖아. 자, 그러면은요. 문제는요. 자, 다시 이건 승용차예요. 이건 트럭이에요. 그런데 승용차하고 트럭에 탄 사람들을 비교할게요. 갑자기 왜 몸무게 얘기를 하냐? 사람 몸무게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얘네 둘의 질량이 같다고 볼게요. 그런데 얘는 승용차는 속도 변화량이 10V였죠. 얘는 속도 변화량이 V였고요. 그러면 승용차에 타거나 트럭에 탄 사람만 비교를 하면 얘는 졸지의 속도 변화량이 10V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얘는 속도 변화량이 V밖에 안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느끼는 충격량은 안에 탄 사람이 느끼는 충격량은 얘가 10배 더 커요. 이렇게 되면. 자, 다시 차 대 차끼리는 충격량이 같죠. 그래서 승용차가 속도 변화량이 10배 더 커요. 그러면 안에 탄 사람들은 그냥 속도 변화량이 승용차가 10배 더 크기 때문에 질량이 거의 같다고 보면은 충격량은 승용차에 탄 사람이 10배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승용차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다치는 게 정상이에요. 트럭은 많이 안 다치는 게 정상이고 워낙에 질량이 크다 보니까 속도 변화량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방지하려고 승용차는 어떻게 하죠? 갖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넣어놓죠. 승용차는요, 에어백 이런 거 어지간한 차들은 다 있어요. 하지만 트럭은요, 에어백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트럭은 원래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승용차는 그러면 10배 더 많은 충격량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시간을 안에서 충돌하는 시간만, 사람이 느끼는 충돌하는 시간만 10배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둘의 충격력은 어때요? 같아요, 이제야. 그럼 똑같은 다치는 정도가 나오겠죠. 실제 사람은. 이해됐나요? 자, 8번 문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본 문제예요. 자, 그럼 볼게요. 8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10M인 자동차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10V하고 V로 충돌한.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충돌한 후 정지했대요. 자, 그럼 당연한 거죠. A의 질량이 10배 차이라니까 B하고 당연히 속도 변화량도 10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승용차는 10V에서 제로가 된 거고 트럭은 V에서 제로가 된 거죠, 속력이. 자, 근데 그 안에 있던 더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미가 뭐냐면 무슨 덩어리 할 때 그 더미가 아니라 그 충돌 실험하는 인형이에요. 마네킹인데 거기에 각종 센서가 붙어 있는 인형인데 알파가 B의 운전석 더미 베타가 앉아 있다. 알파 베타의 질량은 m으로 같고 충돌해서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알파가 베타의 10배, 즉 알파가 10배 더 길대요, 시간이.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억. 알파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베타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맞죠? 충격량 자체는 몇 배 더 커야 돼요? 10배 더 커야 돼요. 속도 변화량이 A가 10배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A가 받은 평균임은 자, 이때 여기 알파, 베타가 들어있는데 문제는 알파, 베타 질량이 다 M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알파, 베타 입장에서 보면 알파는 M 곱하기 10V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고요. 베타는 M 곱하기 V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10배 더 길대요. 이게 10T라는 힘을 받았고 여기는 T라는 힘을 받았어요.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써보면 평균 힘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어떻죠? 같게 되네요. 이때는 충격력이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는 같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자, 이거는 A, B는 트럭, 자동차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렸고요. 8번의 답은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8번 같은 문제는 많이들 힘들어했던 게 처음 봤다 이런 거 생소하다 그래서 힘든 거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9번 가죠. 에이, 오늘 2점까지밖에 못 풀겠다. 3점짜리는 제가 풀어서 다시 뒤에다 붙여 놓을게요. 지난주에 영상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뒤에 붙였더니 1시간 40분이 되더라고요. 동현이가 서운했어. 동현이가 선생님 영상이 너무 길어요. 뭐 그러는데 속으로 찍은 새끼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치? 이게 아니라 길어가지고 응. 영상 쓰는데 로딩 시간이 길고. 그래서 선생님 이 긴 걸 뭐 수업하시려고 정말 힘드셨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러지는 못할 망정 길다고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아예 영상이 좀 서운했어요. 네. 네 걸렸어. 아유, 그 내기 걸린이라고 저는 얼마나 내기 아팠겠어요. 괜찮았어요? 내기 걸려서 내기 아파. 괜찮죠? 야, 이게 순발력이라 이게 머리 아프면 이런 거 못해. 그죠? 머리 나쁜 애들은 이해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자, 9번 가자. 이해 못했지 너? 네 목이잖아. 알아? 자, 그 다음에 자, 9번 가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m, 2m인 술의 A와 B를 사이에 용수철을 끼워놓고 압축시켰대. 그럼 나는 A와 B가 동시에 가만히 놓았대. 자, 그럼 용수철이 자 A와 B를 압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 작용 반대 용수철이 미는 힘이 똑같죠. 미는 시간도 똑같고 결국은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어때요? 같네요. 반대 방향이어서 그렇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질량이 지금 M, 2M이죠. 그런데 충격량이 서로 같으니까 얘가 빠져나갔을 때 V로 빠져나갔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MV죠. 그럼 얘는 얼마로 빠져나가야 돼요? 2분의 1 V라는 속도가 절반으로 빠져나가야겠죠. 그래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자, 기억. 나에서 B의 속력은 0.5V다. 맞네요. 자, 니은. 가속도의 크기의 최대값은 자,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건 나중 문제고요. 결국 얘가 밀어줄 때 힘 순간이 F면 얘도 밀어주는 순간의 힘은 F로 동일하죠. 그러면 가속도는요. 어차피 F는 MA니까 또 나오네요. F는 MA니까 질량이 2배 크면 가속도는 2배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속도가 A만큼 순간 가속됐다. 그럼 여기는 얼마? 2분의 1 A라는 가속도로 가속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언제든 최고일 때 힘이 최대일 때건 작을 때건 어쨌거나 가속도는 2배 차이 나네요. 자, 그러면은 A가 B의 2배이다. 맞습니다. 참고로 이게 A고 이게 B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둘이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래서 9번의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시겠습니다. 자, 10번 가죠. 뭐야? 아까 하지 않았어 이거? 보기 그림이 비슷하냐? 아까 거랑? 그죠? 이게 가만 보면 느끼는 건데 이거 만든 사람 되게 귀찮은가 봐. 그래서 그런지 그냥 똑같이 만들어 놨어. 자, 10번 갑니다. 10번. 10번이 이쯤에다 쓸까요? 빈 공간 남으니까 심심하다. 10번. 자, 그림은 수평면 위에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각각 M, EM인 A, B에 여기 기준선이 있고요. 기준선에 정지해 있었대요. 처음 속도는 둘 다 0인데 그때 여기가 A고 여기 B인데 힘을 줄 건가 봐요. F, F라는 똑같은 힘을 주나 봐요. 자, F를 동시에 작용한 후 시간 T가 되었을 때 기준선 R, Q에 도착한대요. 자, 그래서 R의 속력은 얼마? A가 V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번엔 거리가 같은지 다른지를 안 가르쳐줬네요. 아까 문제랑 반대로 해줬네요. 그냥 똑같은 문제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가 질량이 M짜리예요. 얘는 질량이 M이네요. 좋네요. 여긴 질량이 EM이고. 자, 그냥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여기까지 와서 속력이 얼마? V로 빠져나갔죠. 자, 얘는 여기서를 같은 시간 동안 간 건데 어차피 같은 힘을 주면은요. 같은 힘을 준 거죠. 그것도 같은 시간 동안.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네요.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고 그러면은 질량이 한 2배 더 큰 쪽이 그만큼 속도 변화가 2배 더 작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2분의 1 V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아까랑 문제가 정확히 똑같네요. 물어본 순서만 바뀌었네요. 근데 선생님 아까 건 알겠는데 이번 건 모르겠어요.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러면. 그쵸? 그럼 분노 게이지 상승하겠죠. 와!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그래도 착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참 그럴 때는 욕이 먼저 나가게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 그럼 봅시다. 기억. Q에서 B의 속력은 2분의 1 V니? 네, 맞네요. 자, Q에서 A의 운동량은 Q에서 A의 운동량 여기 아까 얼마였었죠? 아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우리 아까 그래프 그려보면 시간, 속도에서 결국 이렇게 달려면 여기 거리도 어때야 됐었죠? 같았어야 됐었죠? 결국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1대 루트 2 그래야 속도도 1대 루트 2가 나왔었죠? 그럼 여기서 속력을 모르니까 V1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V1 대 V는 1대 루트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V는 루트 2V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지금 보니까 유리화를 그냥 안 한 거네. 바보 아니야 이거. 자, 그러면은 V1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V네요. 참 원초적으로 됐다. 루트 2분의 1V.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질량 M에다가 루트 2분의 1V 곱하니까는 루트 2분의 1 MV다. 맞네요. 그쵸? 왜 루트 2가 위에 없을까 하고 한참 쳐다봤는데 그냥 유리화를 안 한 거네요. 내가 참지 뭐. 자, 디귿 R에서 A의 운동량과 Q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이건 계산 하나만 하죠. 왜? 힘을 줬고 힘 크기 똑같고 힘을 준 시간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동거리가 다르니까 에너지는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5번 되십니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죠. 자, 11번. 11번도 어째 재밌게 쉽게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쵸? 자, 11번 가볼게요. 자, 11번 갑시다. 맞아. 동현이 하니까 생각나. 동현이가 그러는데, 동현이가 막 영상 보는 그 프로그램이 뭐가 좀 안 맞아서 뭐 배속하는 것도 이렇게 밀어서 배속하고 뭐 위치 변화도 해달라 뭐 이런 거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죠? 너만 그래, 너만 자꾸 끊긴다, 뭐 어쨌다. 정우같이 착한 애들은 잘 보더만. 음, 어. 아니야. 동료쌤이 그러는데 뭐, 나한테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뭐 이딴 식으로 가르치냐, 어?
그래 많이 서운했다. 우리 동렬이 그런 애 아니야. 그다음에 동렬이가 과장을 하다기보다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이간질을 잘해요 원래 좀. 네, 좋습니다. 아니야. 이거 잘못했겠지. 씨. 우리 동렬이가 설마 그랬겠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1번. 자, 그림과 같이 x축선상에 x가 0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 질량이 m인데요. 플러스 x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작용하였더니 그걸 머릿속에 딱 생각하겠죠? 아, 얘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0부터 시작해서 뭐야? D, 2D, 3D 몇 D까지 있어요? 4D까지 있네요. 여기서부터 힘 F 일정하게 받았어요. 그럼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면은 처음 속도는 0에서부터 쭉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힘이 일정하니까. 자, 이 상태인데 여기를 4V의 속력으로 통과한대요. 여기를 얼마? 4D인 점의 속력을 V라는 속력으로 통과를 했대요. 그랬을 때 0에서 D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근데 되게 낯익지 않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1대 3의 비율이 떨어지네요. 그쵸? 이 그림은 딱 봐도 띵, 띵 잘랐을 때 여기가 T, 2T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몇 배? 2배 차이 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4V, 여기가 V래요. 그럼 여기가 얼마? 2분의 1V면 되는 거죠. 딱 절반이네요. 계산 하나만 하네, 이건. 자, 그러면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여기가 속력이 2분의 1V네요. 질량이 얼마짜리죠? 질량이 M짜리네요. 또 질량도 좋네? 그럼 얼마? 둘이 곱하면 2분의 1 MV네요? 끝났네요? 그쵸? 계산 안 해도 암산으로도 풀겠다, 이거는. 그러면은 답은 3번 되겠죠? 자, 12번. 괜찮아요? 할만해? 응. 자, 12번. 다음은 탑승자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자동차의 크럼플 존에 대한 설명. 크럼플 존이 뭐예요? 저기 설명 볼게요. 자,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잘 구겨지도록 지그재그 모양의 클럼프 존을 만든다.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일종의 범퍼 같은 거죠. 그냥 안쪽에 범퍼인데요. 자기 혹시 범퍼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적 없죠? 오늘 집에 가서 아버님 차 범퍼를 잠깐 떼봐요. 그럼 떼보면 속이 보여요. 떼보면은 안에 스티로폼은 아니고요. 플라스틱 같은, 예전에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었는데, 스티로폼 같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요, 플라스틱 건데, 안쪽에 보면 비어 있고,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약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약간, 뭐랄까, 스프링 같이 약간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든요. 소개가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부딪혔을 때 빈 공간이 찌그러지라고, 잘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퍼가 먼저 잘 찌그러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담인데, 자동차 범퍼가 다 찌그러졌어요. 근데도 충격이 그래도 부딪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에 본넷이라 그러죠. 앞에 본넷이 찌그러져요. 앞에 본넷이 찌그러지는데 본넷은 상대적으로 덜 찌그러지긴 하지만 찌그러지거든요. 근데 딱 일정 라인 이상은 더 찌그러지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면 여기 자동차 엔진이 있죠. 엔진은 단단해요, 얘가. 그래서 이 뒤로 밀리잖아요, 차가. 그러면 엔진하고 같이 밀리거든요. 엔진은 안 찌그러지거든요. 그럼 이 엔진이 승용차에 앉아있는 사람을 누르게 되죠. 그럼 얘는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상은 안 찌그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만 더 찌그러지면 이 사람을 더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을 더 길게 벌어서. 그래서 요즘 자동차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까지 찌그러졌어요. 근데도 충격이 흡수가 안 됐다. 여기는 엔진을 떨어뜨려요, 밑으로. 땅바닥으로. 엔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찌그러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앞에를 수리해서라도 썼잖아. 지금 엔진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폐차예요. 그렇게 되면은. 참고로 이 시스템은 되게 고급 차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진 차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 집 차가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알고 싶다. 그럼 벽에 셀에 박아봤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차인지 알고 나면은 참 마음은 아파질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니네 이제 내후년이면 운전면허 따겠다? 제발 부탁인데 운전면허 따고 길거리에 나오지 마. 차 끌고. 운전도 못하는 것들 나와갖고 또 지랄지랄 해갖고 속도만 높여가지고
밤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웬 이상한 차들 그냥 그거 알죠? 뭐 배기림도 높아갖고 한 5대, 6대가 줄지어 달려 아주 그냥 미친놈들. 아니 고속도로에서 딴 사람 와 하여튼 있어 그런 차들. 특히 내가 퇴근하고 갈 시간쯤에. 자 그럼 봅시다. 자 12번.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프는 니은 클럼프 존이 잘 작동하는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네요. 그럼 우리 A에다가 가로치고 써봅시다. 후진차. B에다가 가로치고 써볼까요? 좋은 차.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무슨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 있지 않았나? 무슨 차가 뭐 차 후졌다고 뭐 했었다며. 뭐래더라? 되게 좋은 승용? 뭐 스포츠카인가 그런 거 같은데? 혹시 알아요, 그거? 그 내용 모르나요? 네이버 기사에 한번 올랐었던데.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니, 결국은 니네 통합학에서 보던 거 그냥 결국은 떨어뜨려서 바닥에 부딪혔을 때 방석위에 부딪히는 거랑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거 그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깐 거예요, 얘기를. 자, 기억은 탑승자가 받은 충격량을 감소시킨다. 맞죠? 아, 스톱. 큰일 났다. 충격량에는 변화가 없죠? 충격력을 감소시켜주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오, 큰일 날 뻔했다. 자, 기억은 충돌하는 동안 탑승자가 받은 평균 힘을 감소시킨다. 이런 맞죠? 니은은 맞아요. 충격량에는 관계가 없어요. 자, 니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누구예요? 잘 작동되는 자동차니까 B가 돼야 되겠죠? 틀렸네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니은 하나 맞으니까 몇 번? 2번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3점짜리가 남았는데 3점짜리는 시간 관계상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문제가 8문제밖에 안 되고요. 문제도 그렇게 썩 아주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영상 좀 확인해 주세요. 영상은 월요일 날 오후쯤 올라갈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